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녀는 68세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남긴 작은 시계 태엽 상자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윤정희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죠. 평생을 성실하게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극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은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화기를 꽉 잡고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은지가? 병원으로 급히 왔는데, 어머니, 은지가 숨을 거뒀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저에게 친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은지는 평소 운전을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과속도 하지 않고 항상 안전벨트도 꼭 매고 다녔는데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 진우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찾다가 장례식장 구석진 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진우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음 주에 처리하면 되잖아. 왜 지금 전화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가슴 한편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진우가 너무 덤덤한 것 아닐까?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견디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진우의 모습에서는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진우는 조문객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늘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은지의 영정 앞에서도 말이죠.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진우도 나름대로 힘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저는 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지의 유품을 정리하자고 말이죠. 어머니,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은지의 물건들을 내가 직접 정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 결국 진우도 허락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서류나 개인적인 물건은 자신이 따로 챙기겠다고 했어요. 은지와 진우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서니 여전히 은지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은지가 즐겨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깨끗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금세 은지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방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은지의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면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원피스는 내 생신 때 입고 왔던 거구나. 이 블라우스는 작년 추석에 새로 샀다고 자랑하던 거네. 옷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리하다가 옷장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 크기만한 나무로 된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작은 시계 태엽이 달려 있었고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뭘까?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녹음기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라고 은지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편지부터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녹음기를 꼭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들어봤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는 건 제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은지의 목소리였지만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 봐 말씀드리지 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점점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변했어요. 회사 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따뜻한 오빠가 아니에요.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아들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지,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오빠 언제 들어왔어? 은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내가 언제 들어왔냐고? 내 집인데 들어오는 게 이상해? 그보다 너 지금 뭘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거짓말 하지 마. 너 또 어머니한테 전화했지? 내가 뭐라고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걱정? 뭘 걱정해? 어머니는 건강하시잖아. 아, 혹시 너 어머니한테 우리 집안일 얘기했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은지야,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우리 집안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라고.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걱정만 늘어나실 뿐이야. 하지만 오빠,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심각한 문제? 뭐가 심각해? 회사 일이야. 회사 일. 너는 몰라도 돼. 녹음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은지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진우 오빠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며칠 전에 밤늦게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은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돈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원 쪽에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절대 발각될 일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원? 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뭔가 불법적인 일과 연관된 것 같았습니다.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잘못된 일을 막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모른 척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은지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어머니 생각을 하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평생을 정직하게 사신 어머니인데 그때 다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너 또 녹음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냥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일기? 뭔 일기를 그렇게 자세히 써? 보여봐. 오빠, 일기는 개인적인 건데 보여달라고.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은지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우리 집안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특히 어머니한테는 절대. 알겠어? 오빠, 알겠냐고. 알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상한 짓 하지 마.
녹음이고 뭐고 다 그만해. 만약에 내가 또 한 번 발견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들은 게 정말일까요? 제 아들이, 제가 키운 진우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녹음기 속 목소리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 은지의 떨리는 목소리. 특히 은지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상심하실까요? 정말 상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제 며느리를, 그렇게 착한 은지를 위협했다니. 하지만 진우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25해 동안 정성으로 기른 아들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진우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회사 일은 복잡하니까 은지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은지 유품 정리를 했는데, 진우야, 너 요즘 회사 일이 힘들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아니야, 그냥. 은지가 생전에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거든. 아, 그냥 업무가 좀 많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진우야, 어머니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면.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은지 유품 정리는 다 끝나셨나요? 주제를 바꾸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다 못했어. 개인적인 물건들이 좀 있더구나. 어떤 물건들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나 일기 같은 것들. 진우야, 은지가 평소에 일기를 써지? 일기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그런 개인적인 건 그냥 버리시면 안 될까요? 버려? 네. 봐도 의미 없을 거예요. 그냥 슬퍼지기만 할 텐데.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진우가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면, 만약 은지가 그 때문에 위협을 받았다면, 혹시 은지의 사고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진우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은지의 방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은지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기장 같았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은지의 글씨로 날짜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늘 진우 오빠가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는데 회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옷에서 향수 냄새도. 3월 22일 오빠가 갑자기 비싼 시계를 찼다. 어디서 난 돈인지 물어봤더니 보너스라고 한다. 하지만 작년에는 보너스가 없다고 했는데 4월 3일 새벽에 오빠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돈은 준비됐다. 감사원에는 내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무슨 일일까? 점점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4월 10일 오빠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김 과장이라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번 건 꼭 성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같은 내용이었다. 4월 18일 오빠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다. 진우 오빠 회사에서 최근에 큰 계약을 따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계약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4월 25일 드디어 확신이 들었다.
오빠가 뇌물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직접 오빠와 얘기를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날짜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5월 2일 오빠가 내 일기장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오늘도 내 방을 뒤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무섭다.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려야겠다. 녹음기를 준비해야겠다. 5월 3일이 은지가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은지가 진우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하려 했고 그 다음날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설마 그런 일이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아, 진우야 깜짝 놀랐네. 뭘 하고 계셨어요? 진우의 눈이 제가 들고 있던 수첩을 향했습니다. 은지, 일기장이에요. 아, 응. 그냥 정리하다가 어머니, 그런 건 보지 마세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진우가 다가와서 수첩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거 봐서 좋을 거 없어요. 그냥 버릴게요. 진우야, 잠깐.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유품 정리는 제가 마저 할게요. 반강제로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것을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른 아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착한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은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은지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은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그것이 은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신고할 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남편인 제 아들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남겨뒀어요. 담당 형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호석이라는 분이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밝고 깔끔했습니다. 강호석 형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오시기까지.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 있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시계 태엽 상자에서 발견한 녹음기와 은지의 일기장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 형사는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부인께서 남기신 녹음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져온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습니다. 형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녹음이 끝나자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뭔가요? 아드님이 정말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고 어르신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마음을 바꾸셔도. 형사님, 저는 강 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6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거짓말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정직하게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제 아들이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제 며느리가 착한 은지가 고통받았다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은지가 마지막에 저를 믿고 남긴 증거를 저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형사는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어르신, 녹음 내용을 토대로 아드님 회사를 조사해 봤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아드님 회사가 수주한 프로젝트들을 보니 정상적인 경쟁 입찰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아직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외부 고발이나 제보가 있다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 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사님, 혹시 제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일이 그냥 묻힐 수도 있나요? 강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증거가 없어도 언젠가는 드러날 일일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그래요. 다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그렇군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망설이신다면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세요? 뭔 소리니? 아니, 이웃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경찰서 근처에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그냥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 친구요? 어떤 친구세요? 너 상관할 일 아니잖니?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요즘 너무 조용하셔서 걱정이 돼요. 걱정이라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떠보는 것 같았어요. 걱정할 거 없어. 나는 괜찮다. 그래도 진우야, 너야말로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일은 잘 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진우야, 어머니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요? 은지가 생전에 너한테 뭔가 얘기한 적 없니? 무슨 얘기요? 회사 일이나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 같은.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니야, 그냥. 은지가 마지막에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 어머니, 은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갔어요. 별다른 걱정 같은 건 없었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우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은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강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찰서로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짐작이 갔거든요. 어르신, 아드님 회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상당히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어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 정보를 미리 받아서 계약을 따내는 일을 몇 년째 해왔습니다. 그럼 진우가? 아드님이
그 일의 중심에 있었어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의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요. 네, 사고 당일의 CCTV를 분석해 보니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 그럼 설마 어르신,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아들이, 제가 기른 아들이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가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나왔어요. 건설업체 간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조억 원 규모의 비리 정황. 텔레비전 화면에 진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그날 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진우야,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우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죠? 진우야,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끝날 수 있어서. 진우야, 은지는 정말 사고였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뭔 소리니? 은지가 저를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만나서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지를 만나자고 했어요. 차 안에서 얘기하자고. 하지만 은지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어머니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핸들을 잡았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했는데. 진우야, 어머니, 저는 정말 은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지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하다. 내가 진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무서웠을 텐데. 나는 전혀 몰랐고. 은지의 사진이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며칠 후 강 형사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요? 아드님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 사고 건도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아드님이긴 하신데. 형사님, 저에게 진우는 아들이지만 은지는 딸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딸이었고 진우보다 더 저를 사랑해준 딸이었어요. 어르신, 그 딸이 마지막에 저를 믿고 맡긴 일을 저는 끝까지 해내야 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청석에 앉지 않았어요. 진우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은지의 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은지야, 재판이 시작됐다. 진우는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야. 미안하다, 은지야.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웠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은지가 남긴 시계 태엽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여전히 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일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때로 가장 어려운 선택도 해야 한다는 것. 은지는 저를 믿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믿고 진실을 맡겼어요. 그 믿음을 저는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 아들을 잃었지만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양심과 정의 그리고 은지에 대한 사랑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죄와 뇌물수수죄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저는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은지의 묘소를 매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좋아했던 꽃을 가져다 놓아요. 은지야, 내가 옳은 일을 했지? 내가 마지막에 남긴 말 기억해.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었다고 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넌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한 딸이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지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서 시계 태엽 상자를 열 때마다 그 딸깍딸깍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 같거든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했을 때의 마음의 평안함도 느낍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까지 덮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랑한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은지가 저를 믿었던 것처럼 저도 정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지가 없는 인생이지만 은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진우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품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은지를 위해 살 거예요. 제가 사랑했던 딸, 저를 믿고 마지막 진실을 맡겨준 딸을 위해서 말이에요. 시계 태엽이 또 울립니다. 딸깍딸깍.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랑과 정의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시계태엽의 비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까지 감싸줄 수는 없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때로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